옷꼬라지하고는 상견례에서의 첫마디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사흘 뒤 시골집 문 앞 꽃다발을 든 재벌 회장이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58 민수입니다. 어머니는 79이시고요. 평생 바늘과 실로 동네 사람들 옷을 살려오셨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면 오래된 재봉틀과 손때 묻은 다림판, 구수한 기름 냄새가 먼저 반깁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옷값은 돈이 아니라 손길이야. 단추 하나도 서두르면 사람 마음까지 허술해진다고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듣던 아들이었습니다. 도시살이, 이혼, 두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손길보다 속도가 먼저였거든요. 얼마 전 제 삶에 늦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다독여주는 사람이 생겼고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도심 호텔 레스토랑. 상대 집안은 이름만 대면 아는 오너 일가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비싼 옷 없어도 사람답게 가면 된다 하시며 젊을 때부터 아껴 입던 남색 치마와 회색 카디건을 꺼내셨어요. 소매 끝 직접 덧대 박아둔 단추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단정해요, 어머니라고 웃었지만 속에서는 작은 불안이 일렁였습니다. 혹시 옷차림 때문에?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믿었습니다. 옷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을 때 상대 쪽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반듯한 외투, 반짝이는 구두, 정중한 인사. 겉보기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마디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상대편 어른, 그러니까 회장님이 우리를 훑어보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시장 바닥도 아니고 옷꼬라지하고는. 공기가 딱 멈췄습니다. 제 귓속에서는 심장 소리만 요란했고 입술 끝에서는 죄송합니다가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팔을 스쳤습니다. 등이 더 작아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옷 자랑하러 온 게 아니라 아이들 앞날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 카디건 소매의 단추를 보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고른 실땀. 그 안에 평생 남의 옷을 살려준 손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값이 어디 붙어 있는지 눈으로만 보는 이와 손끝으로 아는 이가 다르다는 걸 그때 또렷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는 무너졌고 상견례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웨이터가 물컵을 내려놓는 사이 제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선택지가 스쳤습니다. 지금 나갈까, 참을까, 아이들을 생각해 한 번만 넘길까. 어머니가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나가자. 오늘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구해줄 거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소리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호텔 문이 닫힐 때 고급 향수 냄새와 겨울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
그날 밤 어머니는 재봉틀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만 보셨습니다. 바늘을 내리지도 발판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을 데워드렸고 잠시 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비싼 옷은 하루면 빌릴 수 있어도 예의는 평생을 배워야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욕은 분명 모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켜야 할 선도 분명했습니다. 피하지 말고 내 선을 지키자. 마음속에서 작은 각오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흘 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집 흙길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조심스레 내렸습니다. 손에는 소박한 흰 꽃다발. 멀리서도 보일 만큼 낮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이지만 한 번의 용기와 한마디 사과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물론 모든 만남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단정한 차림이 예의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지키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상견례처럼 긴장되는 자리에서 바로 써먹을 실전 인사 루틴과 첫인상 문장 7가지, 그리고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품위 있게 선을 지키는 대응 스텝까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시청자분들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도록 어려운 말은 빼고 쉬운 표현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준비된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을 지켜드릴 겁니다. 호텔을 나왔던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말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어머니의 옆얼굴이 흔들릴 때마다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목끝에서 맴돌았지만 그 한마디가 도리어 어머니를 더 작게 만들까봐 삼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늘 하시던 대로 사랑방으로 들어가 재봉틀 덮개를 조심스럽게 벗기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먼지를 쓸어내고 발판을 한 번 밟았다 떼셨습니다. 바늘은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물을 데워 들고 가 따뜻한 물로 손 좀 데우세요 하고 놓아드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주전자 너머로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옷이 아니라 마음이 구겼다. 마음부터 펴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창에 엷은 김이 맺힐 때까지 어머니는 미역국을 천천히 끓이셨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 저는 쉽게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람 사는 꼴이 다 거기서 거기다. 누구는 비싼 옷, 누구는 수선한 옷. 그래도 다 같은 밥 먹고 같은 하늘 본다. 남의 말로 내 값을 깎지 마라. 저는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옷차림 한마디에 사람이 낮아지는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옮기고 오래된 신발의 흙을 털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조금 정돈될 줄 알았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쪽이었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 다시 자리를 잡자. 단정한 말투였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린 말씀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랑방 문턱에 앉은 어머니가 제 얼굴을 살펴보며 웃으셨습니다. 그 얼굴, 예전 시험 망쳤을 때 그 얼굴이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한 줄이 저녁 하늘에 길게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저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다음부터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문장과 동작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기. 둘째, 말을 줄이고 질문으로 시작하기. 셋째, 감정이 올라오면 완충 문장으로 한 박자 쉬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끝 인사는 분명하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비싼 옷보다 상태 관리, 깨끗함, 정리, 밸런스. 저는 항목마다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체크칸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공책을 훑어보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이 나를 살려주면 고맙고 못 살려주면 내가 옷을 살려주면 되지. 말장난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은 그 말에서 중심을 찾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해질녘 흙길 끝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상견례 자리에 그 회장님이었습니다. 손에는 소박한 흰 꽃다발. 대문 앞에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그의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랑방 안에는 재봉틀, 다림판, 정리된 실타래가 보였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두 손으로 건네며 처음 말했습니다. 무례했습니다.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변명 없이 시작되는 사과는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젊을 때 회사가 크게 흔들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방의 작은 공방에서 밤새워 납기를 살려준 일이 있었어요. 단추 구멍이 유난히 정갈했습니다. 그 바느질이 우리를 살렸죠. 오늘 이 방에 들어오며 그 실담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머니 카디건 소매의 단추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옷은 사람 살리려고 만드는 거지 사람 낮추자고 만드는 건 아니지요.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배움을 얻고 갑니다. 더 길게 늘어놓지 않았고 사과는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말이 짧아지자 뜻이 또렷해졌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저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나를 지키는 말을 몇 줄 더 적었습니다. 그 표현은 조금 불편합니다만 오늘은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머니 말씀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옷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이 문장들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안전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각각의 문장을 3번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말끝을 올리지 않고 마지막 음절을 분명히 내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입에 붙인 문장은 실제 자리에서 제때 나옵니다. 그 다음 저는 첫인상 루틴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그대로 따라하기 쉬운 순서로 묶었습니다. 입장 3분 전 깊은 숨 3번. 어깨를 천천히 한 바퀴 돌리고 손바닥을 비벼 체온을 올립니다. 심장이 빨라지면 말도 빨라지니 먼저 속도를 낮춥니다. 첫 10초 눈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리자 여사의 아들 민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한 문장만 정확히 말끝을 흐리지 않습니다. 착석 직후 의자의 70%만 앉아 허리를 살짝 펴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하되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대화 시작 판단 대신 질문으로 공기를 풉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요? 간단한 질문 하나가 표정을 바꿉니다. 갈등 발생 시 완충 문장 핵심 메시지 제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서로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서로 존중하는 조건을 먼저 맞추면 어떨까요? 감정 단어는 빼고 사실과 요청만 남깁니다. 마무리 동작 오늘 만나 뵈어 감사했습니다. 배운 점이 많습니다. 말한 뒤 눈을 보고 고개로 인사합니다. 손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루틴은 상견례뿐 아니라 회사 미팅, 병원 상담, 관공서 창구에서도 통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몇 번씩 연습했습니다. 어머니는 박수 리듬으로 속도를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톤이 딱 좋다. 옷차림 관리는 값보다 상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전날 밤에 셔츠를 옷걸이에 걸고 샤워 후에 욕실에 10분만 두면 구김이 조금 펴집니다. 바지 무릎에 늘어남은 손바닥으로 누르며 스팀을 쐬면 줄어듭니다. 단추가 느슨한 곳은 아침에 서두르지 말고 전날 저녁에 실정리를 합니다. 보풀 제거기가 없으면 면도기로 천천히 문질러도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색은 2가지 많아도 3가지 안에서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을 닦습니다. 발끝이 전체 인상을 정리합니다. 이 몇 가지로 정성 들인 사람이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현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사과하지 않고 어떤 자리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말씀이 거칠어져서 죄송하지만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로 존중되는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문장은 도망이 아니라 정중한 정리를 위한 문입니다. 오래 머물수록 내 표정과 목소리가 상합니다. 저는 이 한 줄을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저는 그날의 장면들을 거꾸로 돌려보기도 하고 천천히 앞으로 밀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이 사랑방 문턱에서 신발을 고쳐놓던 장면, 꽃다발을 두 손으로 건네던 손끝, 잘못했습니다로 시작하던 한마디. 그 장면들 사이사이에 어머니의 말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람은 다 밥 먹고 한숨 쉬고 잠잔다. 저에게 남은 것은 화려한 대사나 큰 사건이 아니라 짧은 문장과 느린 동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자리에 들어설 때 저는 그 문장과 동작을 먼저 꺼낼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방을 찾습니다. 단추 교체, 바지단 수선, 찢어진 팔꿈치 덧대기. 어머니는 매번 같은 순서로 묻습니다. 어느 쪽이 더 편하시겠어요? 입어보시고 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공책의 첫 페이지를 다시 펼칩니다. 눈을 맞추기, 질문으로 시작하기, 완충 문장, 사실과 요청, 분명한 끝인사. 이 5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작은 소리로 읽습니다. 말이 몸에 붙으면 몸도 말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이 상견례 자리에 서게 될 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날 저는 무거운 조언 대신 얇은 공책 한 권을 건네줄 생각입니다. 표지는 단순하고 안에는 짧은 문장과 작은 동그라미 체크칸이 가득한 공책. 여기 있는 순서대로만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려 합니다. 큰 소리로 가르치지 않아도 짧고 분명한 문장과 차분한 동작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자리에서 확인하고 다듬은 사건의 전개와 현실적인 루틴입니다. 이후의 정리는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몫일 것이고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말과 동작은 이미 공책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준비를 오늘도 한 번 더 점검해 둡니다. 입장 3분 전 호흡, 첫 10초 인사, 완충 문장, 사실과 요청, 그리고 분명한 끝인사. 다음 만남에서 저는 그 순서대로 움직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견례 자리에서 겉모습 한마디에 마음이 내려앉았던 순간, 그리고 며칠 뒤 직접 찾아와 고개 숙인 사과까지 사건을 차분히 따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붙잡은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값은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나오고 그 태도는 준비된 말과 준비된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큰 기교가 아니라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묶어보겠습니다. 겉모습은 참고일 뿐이고 내 품격을 지키는 힘은 짧고 또렷한 문장, 느리고 단단한 동작, 그리고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이 한 줄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그 마음을 손과 발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내일 당장 실천하실 수 있도록 일주일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 편하시도록 하루에 하나씩만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에는 입장 전에 호흡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어깨를 천천히 한 바퀴 돌리고 손바닥을 가볍게 비비며 마음의 속도를 낮춰보십시오. 이 동작은 30초면 충분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도 떨릴 때도 속도를 낮추면 말이 고와집니다. 화려한 스킬보다 효과가 큽니다. 화요일에는 첫 인사 한 문장을 입에 붙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자 여사의 아들 민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끝을 올리지 말고 단단히 내리며 또렷하게 말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3번만 연습해도 입에 붙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그날의 공기를 바꿉니다. 수요일에는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연습하겠습니다. 판단이나 평가는 뒤로 미루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요? 와 같이 가벼운 질문을 한 문장 준비해 보세요. 질문은 상대에게 자리를 나누는 초대장입니다. 초대장을 먼저 건네면 그 다음 이야기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목요일에는 완충 문장을 준비합니다. 불편한 말이 들릴 때 바로 반박하면 감정이 먼저 나갑니다. 그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박자 쉬어보세요. 이 한 줄이 급한 마음에 안전벨트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핵심을 짧게 덧붙이면 충분합니다. 금요일에는 사실과 요청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감정 단어를 빼고 방금 옷차림에 대한 표현은 제가 다소 불편했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마음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처럼 사실과 부탁만 남겨보세요. 길지 않아도 뜻은 분명합니다. 짧을수록 품위가 남습니다. 토요일에는 옷의 상태를 정리합니다. 새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함, 정리, 밸런스.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전날 밤 셔츠를 옷걸이에 걸어 욕실 스팀으로 구김을 조금 펴고 단추와 보풀을 점검한 뒤 신발을 마지막에 한번 닦아주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발끝을 자주 봅니다. 신발이 정리되면 전체 인상이 또렷해집니다. 일요일에는 마무리 인사 한 줄을 연습합니다. 오늘 만나 뵈어 감사했습니다. 배운 점이 많습니다. 이 한 줄은 다음 만남의 문을 엽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정성 들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현실이 늘 이렇게 순하게 흘러가진 않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끝내 사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거친 말을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예외에 대비한 정리 문장도 가슴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말씀이 거칠어져서 죄송하지만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로 존중되는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문장은 도망이 아닙니다. 내 존엄을 지키는 조용한 문 닫기입니다. 문을 닫을 줄 아는 사람만 다음에 더 좋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손에 잡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권하는 핵심은 5가지입니다. 사람 먼저 보기, 말은 짧게 하기, 감정은 낮추기, 감사는 분명히 하기, 옷은 깨끗하게 관리하기.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 먼저 보면 말이 짧아지고 말이 짧아지면 감정이 내려갑니다. 감정이 내려가면 감사가 보이고 감사가 보이면 옷을 정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겉과 속이 서로 도우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작은 암기 카드로 만들어 보세요. 앞면에는 입장 3분 호흡 3번, 어깨 1회, 손바닥 비비기. 뒷면에는 첫 10초 안녕하십니까 또렷이. 완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 오늘은 서로 알아가는 자리. 같은 식으로 적습니다. 지갑에 넣어 다니시고 자리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읽으세요. 아침의 짧은 준비가 저녁에 큰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야기 속 회장님은 결국 몸으로 사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화로 길게 설명하는 대신 차를 타고 와서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보다 먼저 잘못을 말했고 꽃다발은 과장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했다는 표시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 자신을 포장하기보다 몸을 움직여 시간을 쓰는 것.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발걸음은 마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신다면 지금 당장 하나만 골라 실천해 보세요. 내일 중요한 자리 앞에서 입장 3분 루틴을 해보시거나 거울 앞에서 첫 인사 한 문장을 3번 또렷하게 말해보세요. 혹은 가방 속에 작은 손거울을 넣고 신발을 한 번 더 닦아보세요. 이런 소박한 준비들이 모이면 어느 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동으로 당신을 지켜줍니다. 나를 지키는 습관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대신 한 번 몸에 붙으면 평생의 재산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교훈을 다시 전합니다.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값을 지키는 길은 말과 동작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누구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권합니다. 오늘 들은 것 중 단 한 가지를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장을 써보았다. 이 루틴을 해보니 이런 점이 좋았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면 길이 선명해집니다. 끝으로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한 걸음은 오늘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작고 단단한 습관들을 한 땀 한 땀 이어드리겠습니다.